상상을 해보세요. 국제공항에서 테러가 벌어졌는데 2시간 만에 그거를 소방호스로 물을 뿌려서 현장을 치웠대요. 우와. 그것도 이 사건을 덮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ABC가 다 틀린 거죠. 일가족 20명이 누군가를 배웅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오빠가 미국에서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떠나는 배웅을 하니까 미국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멀었습니까? 지금 이제 다시 미국 보내면 언제 볼지도 모르는 어머니와 오라버니를 보내면서 무수히 많은 이제 친척들이 눈물에 배웅을 하고 이제 돌아서던 그 장면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헤어짐 그리고 그때 건넸던 작별 인사 다시는 건네지 못할 마지막 인사가 돼버리는 사건이 오늘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1986년도잖아요. 그렇죠. LA로 출국한다, 외국으로 출국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가족들이 다 나와서 이제 배웅을 했던 상황인데 맞아요. 김포공항 3층이 출국장이에요. 3층이 출국장에서 어머니와 이제 아들은 LA로 떠나시고 이제 한 20명 정도 가족들이 모였어요. 근데 뭐 설날과 추석같이 정말 어렵게 모인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빠이빠이 하고 헤어진 게 아니라 1층 정류장까지 내려와가지고 이제 대화의 꽃을 이제 이어나갔어요. 그렇지. 그런 순간 갑자기 빵! 옆에 있던 쓰레기통이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빵! 폭발과 함께 1층 정류장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당시 그 폭발력이 수류탄 7개가 동시에 터진 것과 같은 그런 폭발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폭발력뿐만이 아니라 그 굉음이라든가 아니면 그 살상력이 정말 어마어마해가지고 당시 정말 그 주변에 모두 다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웠던 게 1층에서 그 출입문 근처에서 일가족 모두가 이제 배웅을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 일가족 모두가 그 자리에서 폭발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5명이 테러로 인해 가지고 사망을 하고 33명의 부상자가 나오는데 더 안타까웠던 거는 아까 그 사진 속에서 봤던 그 일가족이 대부분 사망자와 부상자 속에 속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까이에 있었으니까. 부부를 포함해서 4명 일가족은 아예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요. 그중에서 9명이 치명상을 입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교수님께서 예, 이게 당시에 김포공항 국제선 여객 정사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국내선으로 쓰이고 있어요. 바로 이제 여기 6번 출구인데 6번 출구 자판기 옆에 그러니까 출구가 있고 그 옆에 자판기가 있고 거기 쓰레기통이 놓여 있어요. 밖에서 터졌구나. 밖에. 여기서 이게 터져버린 거고 전체적인 구도를 좀 보자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6번 출구면 게이트가 6번이니까 제일 마지막 쪽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출구에서 터져버린 거죠. 이게 이제 당시에 버스도 많이 쓰고 예,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뭐 이랬던 곳이죠. 쓰레기통 앞이라서 저기서 흡연도 많이 했을 거라고. 그렇죠. 딱히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저기 다 몰려가지고 흡연하고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저 쓰레기통이 철제여서 예. 여기 파편이 돼가지고 다 살상력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공항에 가면 쓰레기통이 다 투명하잖아요, 종이. 맞아요. 테러를 방지한다고 해서 그때 많이 특공대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그랬을 때 거의 화장실 뭐 이런 데 많이 쓰다고 했지 쓰레기통이 터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 대낮에 김포공항에서 벌어진 엄청난 규모의 폭발. 그리고 이곳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또 한 명의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수류탄 7개랑 맞먹는 규모의 폭탄이 터진 거잖아요. 명백한 이건 테러고 고의적인 테러고 누군가가 이걸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6번 게이트 앞에 외부 쓰레기통에 이걸 은닉해놨다는 것도 철저히 계산된 행동으로 보이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명의 희생자를 좀 봐야 되는데 바로 폭발물이 터지던 당시 그 쓰레기통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작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관리공단 소속의 전기공이었던 유주환 씨가 밑에 쓰레기통에 폭발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필 공교롭게 그 쓰레기통 바로 위에서 천장에서 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아이고. 그 밑에서 쓰레기통과 파편과 폭발물이 터지니까 이 충격을
유주환 씨가 흡수한 거예요. 정말 유주환 씨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폭풍 때문에 상당히 먼 곳까지 튕겨 나가세요. 튕겨 나가고 상대적으로 이 수류탄 뭐 7개 정도의 그 폭발 위력인데 그냥 한 방향으로 쇠구슬이 빵 퍼져 나가는 거예요. 네. 바로 마침 그때 이제 유주환 씨가 거기 있었던 거죠. 총알 그 이 쇠구슬이 이제 튕겨 나가는 방향에. 그래서 나중에 그 이 고인의 시신을 부검을 해보니까 몸에 100개 이상의 쇠구슬이 박혀 있었더라. 온몸으로 다 쇠구슬을 그 받아내신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 충격 때문에 이미 하반신은 날아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폭탄을 보면은 그 꽝 할 때게 목격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푸른 빛이 반짝하고 그 폭발력이 한 50m까지 강력하게 튀는 거 봐서는 이제 이거는 사제 폭탄이 아니고 네. 전문 제조한 컴포지션이 아니냐. 아, 컴포지션? 예, 그런 이제 판단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컴포지션은 무슨? 컴포지션은 간단하게 말해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점토 같은 거, 이 점토 같은 거 주물럭주물럭해서 딱 벽에 붙이는 거죠. 경찰병들이 연결하잖아. 선 이렇게 연결하는 거. 요 주물럭주물럭해서 붙이는 이게 바로 C4 컴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사용된 거죠. 자, 근데 분명히 이 폭탄은 컴포지션 폭탄이다라고 했는데 이 폭발물 이 종류를 두고 약간 의혹에 휩싸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파편인데 보통 파편이 이렇게 삐죽삐죽한 게 아니라 쇠구슬 형태였거든요. 아까 쇠구슬이라면서. 네, 이런 파편을 쇠구슬 형태로 쓰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없죠. 그건 바로 군용 크레모. 전방 가게 되면은 앞에다가 약간 기울어진 사각형 모양으로 세워놓고 탕 누르면 저쪽에서 적이 올 때 팡 터져가지고 방향성이 있잖아요. 방향성 있게 한 방향으로 확 나가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크레모아라고 하면 이게 남한군이 쓰는 거거든요. 미군도 쓰고. 미군도 미군이랑 쓰고. 크레모아가.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이게 남한 정부의 조작이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C4 컴포지션이랑 크레모 이 개념을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예요. C4 컴포지션은 그 이 점토같이 생긴 폭발물이고 이거와 700개 이상의 쇠구슬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폭탄을 만든 것이 크레모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쓰였다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김포공항에서는. 당시 경찰은 그 쇠구슬 파편이 아니라고 주장을 아니다. 하고 스테인리스,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있는 파편이 튀어나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건을 종결을 합니다. 근데 하도 경찰이 아니라고 하니까 기사들이 군용 크레모아처럼 이렇게 폭파가 됐다라고 기사를 조금 축소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크레모아인데 우리 당국이 컴포지션으로 발표를 했다면 이건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간단치 않은 의혹이 그때 당시 일었던 건데 그럼 이런 게 사실 초동 수사에서 제대로 해결이 되고 제대로 그렇죠. 검증이 되면은 깨끗하게 풀릴 문제인데 그게 안 됐나 보죠? 그래서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아까 우리가 이 잔혹함에 대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바닥에는 피자고 유리창이 깨졌고 야, 폭탄이 어느 정도길래 이 정도 피해인가 거기에 놀랐는데 이게 사건 직후 사진이거든요. 예. 근데 마땅히 있어야 할 딱 한 가지가 없습니다. 뭘까요, 그게? 뭐예요? 폴리스 라인. 그렇죠. 폴리스 라인이 있어요. 다 있네 그냥 뭐 사람 다 뭐. 폴리스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통제선이 쳐져 있지 않죠. 기자들도 가서 보고 사건 현장 보존이 사실은 제1 계명이잖아요. 특히 폭탄 테러 현장에서는 사건 현장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보존이 전혀 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건 현장에 있는 인원들을 정부 쪽 요인이라 하더라도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다 각각이에요. 한 명은 파편 줍고 있고 한 명은 청소까지 하고 있어요, 급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테러 사건이 발생했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야, 진짜 몇 해 후면은 얼마 안 있으면은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유치해야 된다라는 그 기대감이 이때만 하더라도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이 초동 수사와 대처가 당시에 너무 미흡했다라고 볼 수 있죠. 아시안 게임 6일 전이라면서요. 맞아요. 그때 당시 좀 미흡했던 게 이것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사가 난 게 있는데 그 기사를 한번 가져왔거든요. 야, 이건 여기 보시면 이 김포공항 폭발 수사 미궁 1년. 1년 동안 범인을 못 잡은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건 실마리 못 찾고 전담방은
축소. 축소를 시켜버린 거야. 아예. 그리고 여기 이제 기사 내용은 범행에 사용된 폭탄이 컴포지션 4 그걸로 만들어진 사제라는 사실만을 밝혀냈을 뿐 수사는 지금까지 미궁에 빠져 있다. 미궁에 빠져 있다. 그리고 이는 폭발 사건 현장이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소방 호스로 깔끔히 청소되는 이거 봐. 잘못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야, 이건 정말 전 세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일이네. 의혹이 나올 만도 해요, 이게. 상황이라. 그러니까 물청소를 해버리잖아. 물청소를 해버리거든요. 말이 돼요, 물청소를 한다는 게. 상상을 해보세요. 국제공항에서 테러가 벌어졌는데 2시간 만에 그거를 소방 호스로 물을 뿌려서 현장을 치웠대요. 그것도 이 사건을 덮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ABC가 다 틀린 거죠. 아시안 게임 하기 6일 전이었고 그때 당시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들이 다 입국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폭탄이 빵 터졌는데 다른 쪽 입국장에서는 지금 선수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이 아시안 게임이 처음으로 해보는 국제적인 행사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처음 이걸 해보는데 반드시 이걸 잘 해내야겠다라는 그런 압박감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고 또 2년 뒤면 올림픽인데 그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 공항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다. 이게 또 대대적으로 또 소문이 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꺼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시간 만에 청소부들을 동원해서 빠르게 치워라라는 게 사실은 그때 당시 사람들로서는 그 판단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네. 옳지 않았죠.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김포공항 테러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된 다음에 바로 하루 뒤에 싹 없었어요. 지면상에서. 왜냐면 바로 뒤에 누가 들어왔냐면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거든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사마란치 IOC 위원장은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계 대통령이에요. 바덴바덴에서 세울 외친 다음부터는 정말 우리의 영웅이에요. 세계 대통령.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거의 뭐 세계 대통령인 뭐 우리 사마란치가 내일 입국을 하는데 이 상황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이제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빨리 일단 덮고 보자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조작해서 우리한테 득이 될 수 있었던 그때 당시 정부 입장에서 득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던 아무것도 거죠. 없다. 왜냐하면 아시안 게임 해야 되고 올림픽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이건 정부의 어떤 공작의 관점에서 제가 해석하는 건데 이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 당시 사회가 혼란과 수렁에 빠져서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자칫 그르친다면 누군가 이 테러를 기도했던 쪽의 목적대로 움직이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후에 해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당시 초동 수사가 이렇게 미흡했던 거는 한국 정부의 잘못이다. 왜냐하면 희생자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망한 분이 5분이나 있고 그럼요. 그 유가족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초동 조치해놓고 1년 뒤에 수사 결과를 뭐라고 했던지 아세요? 이 수사 결과 보면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그때 당시 범인은 물론이고 범행을 일으킨 목적도 수사를 1년 했는데 알아내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합니다. 미제 사건이라고 끝내버리고 단 폭발물만 컴포지션 4 폭탄이다라고 다시 한번 규명을 하고요. 근데 당시 이 컴포지션 4가 북한과 이슬람 테러 조직에서도 왕왕 쓰던 폭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정보 당국이 수사 당국이 이런 뉘앙스는 흘립니다. 이거는 아마 이슬람 세력과 이슬람 극단 세력과 연계된 북한의 소행일 것이다. 당시 보도에서 추정된다, 추측된다까지가 수사 결과 보도 내용이 사실 전부였어요. 그러면서 미제 사건으로 이 사건이 파묻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테러 사건 발생 23년 후인 2009년 벼랑간 김포공항 테러리스트의 정체가 밝혀졌다는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테러 사건 발생 23년 후인 2009년 벼랑간 김포공항 테러리스트의 정체가 밝혀졌다는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23년. 아니 그때 당시에도 사실 증거도 없었잖아요. 그 2시간 만에 다 치우고 했는데 23년 만에 밝힌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 보도를 우리 이제 국내 주간지가 했어요. 이 주간지는 이 정보를
스위스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일본인 기자한테서 입수를 했다. 일본인 기자? 네, 라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그 일본인 기자가 이제 당시 동독의 정보기관 우리가 유명한 그 슈타지 예. 한 데서 이제 그 이 정보를 입수했다라고 했고 당시 일본인 기자가 입수한 정보에는 이 김포공항 테러 사건의 전말이 담겨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아까 언급이 잠깐 나왔지만 이 김포공항 테러를 기획하고 실행한 인물은 일명 사막의 독사라는 별명을 가진 아랍계 테러리스트 아부 니달이라는 자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그 일본인 기자가 밝혔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입수한 그 뭐 비밀 문서가 정말 있는 것인지는 아직까지도 잘 모릅니다. 아니, 갑자기 난데없이 지금 무슬림 테러리스트가 등장해서 우리한테 한 테러를 했다고요?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사막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사막의 독사라고 이렇게 불리는 무슬림의 아부 니달이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김일성이었어요. 김일성은 좋은 관계가 늘 이런 1980 식이구나. 네, 김일성은 1980년도 그 서울 아시아 게임을 대한민국에서 주최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연계를 한 거죠. 그래서 아부 니달에게 테러를 사주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말이 되지? 이렇게 되면 말이 되잖아요. 아부니달은 팔레스타인 출신 이제 테러리스트인데 이제 북한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약간 관계가 있었거든요. 북한이 팔레스타인 지원했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라파트 의장이 죽었을 때 북한에서 뭐 3일 동안 뭐 맞아. 조율을 표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거든요. 국가의 친구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나라인 줄 알고. 우리는 이제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은 이제 전사라고 부르고. 맞아, 영웅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도자 야시르 아라파트는 이제 그 김일성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그 영웅칭호도 받고 수차례 이제 평양에 찾아와가지고 김일성을 접견하고 김일성이 그 모든 제육지 반대하는 투쟁의 지도자다 하고 와서 노래도 부르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는 거의 뭐 무기, 자금 대부분을 북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중동 전쟁에 북한이 본인들의 파일럿들을 파견해가지고 실제로 북한 비행사들이 중동 전쟁에서 네. 아니 뭐 이때는 물론이거든요. 그 이후에 90년에는요. 아라파트 생존 시기에 이 북한을 방문했었어요. 근데 방문하기 직전에 맞아. 나 선물 줘. 김일성 나 선물 줘. 나 가는데 오랜만에 우리 형이라 불렀대요. 네, 우리 형 나 오랜만에 보는데 나 선물 줘. 그런 거. 근데 이게 외교적 결례래요. 그래서 이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집에서 말라는데 김일성이 아유 아라파트 내 동생이 시키면은 이게 부탁하면 해줘야지 하고 진달래호라는 이름의 배를 건조해서 선물로 줍니다. 절친이네. 중요한 점은 당시 PLO는 지금은 아니지만 테러리스트의 온상이었어요. 그런 당시에 그랬어요. 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테러리스트들은 다 빠짐없이 참가할 정도로 악명을 떨치던 테러리스트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 테러 면에서는 실력이 있는 조직이었고 북한과의 관계가 좋았고 우리는 올림픽을 개최하기 직전이었고 관계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지금 테러가 발생하고 23년 뒤잖아요. 23년 전으로 시계를 다시 돌려볼게요. 우리가 그래요? 아까 한참 비판했던 그 말도 안 되는 현장 모존 상태와 1차 초동 수사 결과, 그러니까 1차 수사 결과 1년이 지나고 미제 사건으로 종결하면서 그때 우리 수사당국이 결론을 잠정적으로 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 폭탄을 보니까 요거 극단적 무슬림 계통하고 북한이 많이 쓰는 거라서 그쪽이 버린 것 같아. 라고 밝혔던 근거도 없이 추정치로 냈던 그 23년 전 수사 결과가 실체적 진실과 딱 떨어지는 거다. 희한하다. 너무 희한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아부니달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부니달이 김포공항 테러 사건의 범인이다라는 2009년에 보도들이 쫙 나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부니달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때 당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2002년에 이라크에서 사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미 아부니달이 사망한 걸로 나온 게 2009년에 뒤늦게 알려지니까 사실 뭐 이 진범이 나왔다 하더라도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이런 어떤 의혹들이 계속해서 살아서 행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전조예요. 그 다음에 뭐 터진 게 이제 칼기 폭파 사건이. 맞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뻔하잖아요.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구 미제 사건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이분들 희생자, 사망자 5명의 이름이 파주 임진각에 사건 1년 뒤에 이제 추모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오빠와 어머니를 배웅하러 갔던 일가족 4명하고 그때 당시 위에서 천장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신 유주환 씨의 이름까지 해서 5분의 고인의 이름이 임진각 추모비에 세워져 있고
이 사건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영구 미제 사건이에요. 아.